안녕하세요, 고운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주로 다뤘던 스마트팜 시설에서 작물을 키우는 시설 소개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1세대 약간 반자동적인 스마트팜 작물 재배를 하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약간의 시설 투자를 통한 개량으로 반자동적인 수경 재배를 하는 농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뒤에는 이제 일반 노지에서도 키우는 곳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주로 참고해서 보실 사항은 평당 100만원 이상의 스마트팜 시설과 어떤 점이 좀 다른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농장을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해서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장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거는 난방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로도 냉난방기가 되는, 조금 사이즈가 작긴 한데 냉난방기도 나오는 설비가 있고, 지금 여기 설치된 거는 난방기인데, 난방기가 설치됐으면은 이제 습을 날리는데도 유리할 거고, 이 상추라는 품종 작물은 습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습도가 상당히 좀 높은 고온기 시절에 습을 날리는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조금 겨울 잡기를 해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작물은 카이피라라는 유럽 상추 품종인데, 카이피라가 거의 밀식 재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식 간격은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cm 정도면 이제 밀식 재배는 아니고 딱 적당하게 거리를 둬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일반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고설베드라고 하죠. 밑에 단만 높여서 스티로폼을 깔고, 이렇게 스티로폼을 깔고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개량을 한 거죠. 그리고 밑에는 양액물이 분사가 되고 흘러나오는 배수가 되는 이 라인이 공급 라인, 배수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앞면으로 공급, 저쪽 뒤에서는 물이 받아서 회수되는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베드 자체는 상토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토가 기본 EC와 이제 그 통기성이 좋아서 양액을 흘려내렸을 때 굉장히 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토 재배를 많이 하시고요. 다만 상토 재배를 했을 때 좀 단점으로는 이제 수확할 때 밑에 이제 흙 같은 게 좀 많이 묻어져서 나와서 이제 후처리 작업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 물로만 키우는 수경 재배에서는 이제 흙 묻을 일이 없어서 그런 후처리 하는 게 편했는데, 이렇게 상토로 키우시면 이렇게 나중에 수확할 작업을 할 때는 흙 같은 거를 일일이 좀 봐주고 닦아내야 된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마트팜 시설을 정말 고액을 들여서 막 몇십억, 몇 억씩 들여가면서 사계절 내내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시설비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는 조금 물량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비닐하우스에다가 약간의 시설비만 투자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매다가 한 100m 정도 될 것 같은데 200평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200평이면 보통 2주씩 심었을 때 한 15,000주에서 20,000주는 수확하고 정식하고 할 수 있는 용량 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설베드를 설치해 줌으로써 이제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보통 일반 땅에다가 그냥 비닐 멀칭을 해서 키우는 방법도 괜찮긴 한데 작업하기가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설로 베드를 올려서 사람이 작업하기 용이하게끔 하는 용도입니다. 이 베드는. 그리고 이제 배수 라인이나 이런 까는 거는 뭐 바닥에 매설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사람이 작업하기가 가장 편해야 일도 편하고, 그다음에 병원비도 덜 들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농사로 돈 많이 벌면 뭐하나 다 병원비로 깨지는데, 해서 요즘에는 이제 몸 건강도 생각하는 기술이 막 발전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는 걸로 기술이 가장 발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를 개량해서 상토 또는 수경 재배를 하실 때에는 이제 상토에 이제 땅이나 일반 이런 상토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연작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토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소독을 해주거나 갈아주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수경 재배 라인을 깔아서 점적식으로 물을 주게 된다면 이제 염류 장애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수가 되니까 물이 흘렀다가 빠졌다가, 물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순환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염류가 크게 막 3년 4년 연작을 해도 크게 염류 장애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설베드로 하실 거면 꼭 점적식을 깔아서 양액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면, 굳이 이제 상토를 매년 갈아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 소량의 시설 투자가 그런 꾸준한 생산량을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시면 이 작물의 생육 상태가, 이 성장 상태가 정말 일정하잖아요. 이건 정말 영양분이 고르게 잘 가고 뿌리 성장도 고르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하나 과잉되는 곳 없고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작물이 생육이 고르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시설은 이렇게 저가의 시설 투자로도 좋은 퀄리티의 작물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유동현이 있잖아요. 이런 유동현은 이제 공기의 대류 형성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던 작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CO2를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작물이 소비할 때 CO2가 이 근권부에는 CO2가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물들이 CO2를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유동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균일한 CO2 농도를 만들어 주는 것고 효과가 있는 부분인 거고, 바람을 만들음으로써 이제 여기 전체 환경 자체를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동에는 거리마다 유동의 마력수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노지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프릴 아이스라는 유럽 상추 종자를 심어 놨어요. 그래서 퀄리티적으로 면으로 보면 조금 더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제 좀 더 납작하게, 또는 그러니까 추대가 잘 안 올라오고, 이제 옆쪽 면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상엽, 하엽 위주로 골고루 영양 분배가 잘 성장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히 토양을 이용해서 작물을 키우는 게 가장 생육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수경 재배를 통해서 양분을 골고루 주면서 키우는 것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일반 토양에서 키우는 게
가장 작물 생육에는 좋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고요. 다만 이제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바람을 타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심겨져서 이런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는 해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는 이제 품질적으로는 조금 더 취약할 수는 있으나 작물 생육 상태만 봤을 때는 괜찮다 또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거니까 한여름에는 못 키우겠죠. 상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지가 지대가 높다면 뭐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가능도 하지만, 보통의 1, 200고지 지대로 높이로는 이제 좀 여름철에는 힘든, 그래서 여름에는 다른 걸로 작물을 전환하고 봄 가을에만 상추를 재배하는 용도인 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닐하우스는 밑에 토경에다가 이렇게 멀칭만 해놓고 작물을 심는 건데, 이 위에 점적식으로 라인을 깔진 않고 위에 분무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무식으로 양액을 주게 개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물이 고르게 또는 양분이 고르게 가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생육 차이가 납니다. 같이 파종 정식을 하더라도 양분을 고르게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육 차이가, 이런 식으로 성장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밑에 점적으로 까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지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양액을 주더라도 양분은 고르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생육 자체가 고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반 비닐하우스를 고설 베드를 통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앞으로 뭐 작물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살짝만 뭐 스마트팜을 지을 정도는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하우스를 이런 식으로 개조를 통해서 수경 재배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